주택연금의 장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녀와의 경제 갈등을 싹 해결해준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자녀와의 경제 갈등 사례를 저희가 재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남편의 퇴직 이후 남은 퇴직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김팔랑 씨.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어 시간이 갈수록 불안만 커져갔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주택연금. 생활비 걱정을 해결하고자 가입 절차를 알아보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완전 대박 사업 아이템을 찾았는데 이게 완전 미래지향적이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완전 그런 트렌디적인 거거든요? 진짜 지금 딱 해야 되는 건데 아버지 퇴직금 남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저 진짜 조금만 빌려주시면 제가 진짜 완전 크게 불려가지고 진짜 돌려드릴게요. 갑작스런 아들의 금전 요구에 당황한 것도 잠시. 딸까지 급하게 집을 찾아왔습니다. 야야, 내가 더 급해. 너 또 왜? 진짜. 아빠, 우리 그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 갑자기 왜? 아우 몰라. 회사가 어렵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좀 도와주라. 뭐 어떻게? 역 근처에 남편이랑 나랑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내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게 미천으로 2억 정도만 도와주면 안 돼? 2억? 야, 우리가 이게 돈이 어딨니? 당장 먹고 죽을래도 그 돈이 없단다. 아우 지금 사는 아파트 있잖아.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그거보다 2배는 받을걸? 그럼 우리 바깥에 나앉아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결심한 듯 말문을 여는 팔랑 씨. 실은 말이야, 우리 이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그래. 네? 우리 노후 자금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 앞가림은 너희가 알아서 했으면 해. 두 분 열심히 이래가지고 집 하나 있는데 그걸 꼴랑 연금으로 날리겠다고요? 게다가 이 집 갖고 있으면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 손해잖아.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냥 자식들한테 투자하세요. 뭐 일단 도움만 주시면은 제가 생활비 100만 원씩 드릴게요. 100만 원씩. 예? 아니다. 2배, 3배, 아니 5배까지 드릴게요. 내가. 나도. 내가 장사해서 3분의 1. 아니야, 딱 반 드릴게. 응? 아우 우릴 못 믿으면 누구 믿어? 결국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만 생활비를 주겠다는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자식들에게 돈 잃고 마음도 잃고 앞으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제가 부모라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요, 저거 자식들한테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절대 다음 생에도 못 받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저런 사례를 보면 정말 효자 전멸 시대구나. 먹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생활비 약속하는 자식들 진짜 많죠. 그런데 네. 그 생활비 약속을 지키는 자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약간 이 남하고 비슷한 특성이 있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현장에서 제가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례는 지금 이건 써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 어머니께서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아들에게 상가인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식자재 유통업에 있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그 집을 그 가게하고 같이 건물을 통으로 넘겨주면서 한 달에 300만 원씩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계실 때는 300만 원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딱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혼자 저희 집에 같이 사시면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어머니께는 30만 원씩만 드리고 어머나, 이 어머니는 따로 살고 싶고 이 자식들하고 사는 게 좀 불편했던 지점이라 이제 내가 따로 거주를 하면서 300만 원 받으면 이걸로 살면 되겠다 했는데 이 모든 계획이 완전히 다 틀어지고 지금도 그 얘기 때문에 울면서 상담 진행 중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괜히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러게요. 저도 괜히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고 씁쓸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 속에 나온 자녀분들이 주택연금을 반대하는 이유를 또 들어보면
왠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과연 오해일지 진실일지 저희가 낱낱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택연금 할까 말까 고민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주택연금 가입하면 명의를 뺏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오늘 계속 X를 드네요. 절대 명의 뺏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의 핵심이 내 명의로 된 내 집에서 평생 내가 연금을 받고 산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가 정말 내 집을 탐내가지고 그 집을 앗아가려고 하는가? 나라는 여러분들 집을 앗아갈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거든요. 네. 오히려 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 주택연금이란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노후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까에 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제도를 만든 거라 사실상 우리가 내 집의 명의는 그대로 가져가며 쭉 산다. 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주택연금 안에서도 대출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출을 내는 경우에는 요때 요 명의와 관련된 요 담보를 요 대출과 관련해서 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요때는 살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요것도 우리가 냈던 대출을 갚게 되면 다시 명의 가져오는 거니까 담보 다 해결되는 거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집에서 내 명의로 평생 연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국가가 보증해 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망설이게 되는 이유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주택연금도 대출이다. 이거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헷갈리거든요. 네, 선생님. 이 대출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우리 주택연금의 차이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목돈을 받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만큼 생활비를 쓰더라도 안 쓴, 지금 은행에 그냥 예금에 넣어둔 이 목돈에 대해서도 이자를 내야 되고 또 매달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형식이긴 하지만 그게 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소액으로 연금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두 번째 차이점은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이건 언제까지 갚으세요라고 하는 상환 만기가 있습니다. 네. 뭐 10년 만기 대출, 30년 만기 대출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그런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만기가 정해진 게 전혀 없습니다. 평생 동안 그냥 거주하시면서 연금만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금 상환 의무도 없고 또 만기도 없다 보니까 갚을 일이 없겠죠. 갚을 일이 없으니 뭐가 연체될 수도 없고요.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갚아야 되는 때에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그 연체가 길어지게 되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집을 뺏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집에서 평생 안전하게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보통 나이 든 어르신들 보면은 그냥 어디 동네 떠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사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우리가 주택연금의 핵심이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이에요. 그 얘기는 평생 거주한다. 주거 안정성 가져가고 동시에 평생 지급, 생활 안정성도 가져간다는 건데 먼저 이 주거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1년에 12번도 이사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우리가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기 시작하면서 팔다리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 다니기도 어렵지만 이사를 간다는 건 엄두를 어렵습니다. 거기다 이사 가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많고 힘들기 때문에 병나시는 분들도 많고 막상 새로운 곳에 이사 가셔서도 적응이 너무 어렵다,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도 또 생겨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내 집이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시죠? 왜냐? 우리가 전월세 살아봤거든요. 2년마다 이사 가고 뭐 4년마다 이사 가고 월세 어떻게 우리 집을 올리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것처럼 서러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이 이런 부분도 보장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이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간다는 건 관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낯선 곳에 가서 나와 친했던
사랑했던 사람들과 떨어져서 이 고립감을 느낀다는 거 이것처럼 노년기에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 이 주거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후 대책 없다, 나 집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주택연금이 집도 내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비까지 따박따박 나오니까 주거 안정성과 생활 안정성 이 양자를 다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주거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내가 다른 답이 없다 싶을 땐 제가 볼 때 이 주택연금이 현실적인 가장 최고의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택연금이 고민되는 이유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집값 오르면 손해다. 아니, 그럼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좀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네. 연금 지급액은 계약할 당시 집값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때문에 이후 집값이 올라도 연금 금액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하. 때문에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가 아닌가 하는 고민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 가격과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비교해서 주택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들에게 돌려드리게 됩니다. 비록 집값이 오른다고 매달 받는 연금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만큼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그럼요,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어떡하죠? 보통 어르신들이 사는 집이 오래됐거나 낡아갖고 원래 가격보다 떨어지면 오르면은 나라에서 보상을 주지만 떨어지면 또 그걸 갚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깎이지 않고 처음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으시고요. 자녀가 갚을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은 집값의 등락에 따라 가입자나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시고요. 집값 상승에 따른 혜택은 가입자가, 집값 하락에 따른 리스크는 오롯이 저희 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고민이 막 풀리면서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유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시는데요. 일찍 죽으면 손해니까 못하겠다. 정답은 뭔가요? 교수님? 이게 맞기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봤기 때문에 이게 일찍 돌아가시면 진짜 손해가 많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택연금을 쓰면. 그런데 동기가 이게 생기네요. 또 한면으로 사실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고 내가 원하는 명까지 살면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 사람의 일이라는 건 알 수 없으니까 중간에 어떤 큰 일이 닥쳐서 본의 아니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던 이 주택연금은 거기서 다 완전히 소실이 되고 없어지냐?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 받으셨던 건 받으셨던 거지만 요 남은 여력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네. 집을 딱 고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집을 정리해요. 네. 그러면 연금 받은 거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이 부분은 다 상속이 됩니다. 대신에 이를테면 이분이 한 100세 정도 사실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135세까지 사셨어요. 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봉.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사실 자녀들에게 뭐라도 하나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내가 혹시 돌아간 이후에도 상속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교수님, 네. 주택연금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집 한 채는 온전히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계실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요새 이제 MZ 세대, MZ 세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다 정말 똑똑하게 교육 잘 받고 그렇게 성장해서 다 자본의 아들, 자본의 딸들이에요. 엄마 아버지한테 절대 얘기 안 하지만 뒤로 다 돈을 세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사는 게 나쁜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아갈 동안에 무조건 자식연금, 자식보험 이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모도 자식에게 손 벌리면 안 되고요. 동시에 자식도 저는 부모들에게 손 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노부모들에게는. 아하.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이런 주택연금이 내 집과 또 상속의 여지, 또 생활의 이런 구성 이런 것들을 다 맛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식,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을 하고 이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방식으로 각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각자의 안정성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